그냥 훅 나오는 거 아닐까? 자, 지금 요번 주 들어와서는 각 시간별, 각 관별 수업이 다 다르게 녹화가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죠? 네. 일단 오늘 요거 하기 전에 중간고사 범위 중에 이제 완전히 제가 정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나오는 것만 얘기해 줄게요. 알았어? 그거 외에는 안 나옵니다. 알겠니? 정말 친절하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까지 퍼내게 주는데 스스로 이제 나중에 판단하십시오. 아, 이 정도까지 내가 얻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각이 안 나왔다.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미친 듯이 돼야지. 알겠지? 첫 번째, 대륙 및 판 운동과 지구 자기장. 주제를 내가 지금 읽어주는 거야. 알았어? 문제가요. 앞에 봐봐. 한 문제가 어떤 하나의 단원으로만 구성된 게 아니고 짬뽕이야. 알았어? 그러면 첫 번째 내가 다시 읽어줘. 받아쓰기. 첫 번째, 대륙 및 판 운동과 지구 자기장. 특히 지구 자기장은 요즘 모의고사에서 유행하고 있는 복각 요소를 넣었습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미 보강 올라가 있죠? 썼을 거예요. 방과후 수업 시간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방과후 때 두 번째 수업 거는 앞쪽에 거는 좀 뛰어넘으세요. 알겠어요? 그냥 편집하기 귀찮아서 그냥 올렸는데 그 방과후 수업에서 찍었는 그 두 개 중에 두 번째 거 열점 이동인데 그것도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열점 이동 수업하기 전에 앞에 학교를 하도 까대가지고 교장 까고 교감 까고 막 이런 데 있거든. 알았어? 그냥 건너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원래 편집해서 앞에 거 날릴까 하다가 뭐 알잖아. 그죠? 내 성향 이제 좀 알만하죠? 두 번째, 판경계와 마그마 생성 원리. 됐나요? 네. 오케이. 세 번째, 열점 및 열점의 이동. 이때 아까 얘기했던 판경계와 마그마 생성 원리하고 열점의 이동 요 두 주제는 플룸과 연계 다 알려준다고 그냥 처먹으라 하고 죽은 거 아이가 입안에 넣어주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질 단면도 분석 및 절대 연령. 뭐 대략 어떤 문제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대놓고 얘기할게요. 지질 단면도가 나와요. 화성암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어요? 문제 중에는 또 반감기가 얼마니 뭐 나와요. 알겠어? 물어보는 거 뻔하겠지. 기억니한테 뭐 물어보겠노? 일단 순서 따져라. 나이가 얼만데 나이가 얼마인지 나오면은 뭐가 나옵니까? 지질시대 결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놈은 뭐 화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구조가 나올 수 있죠. 뭐 장력이 작용했냐, 뭐 횡압력이 작용했냐, 판의 경계로 보면 뭐 수렴이냐, 발사냐. 문제를 그냥 준 거다 지금. 알겠나? 하나는. 알겠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섯 번째가 바로 오늘 이거. 판경계의 종류 및 특징하고 자료 해석 이렇게 쓰세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요 수준, 우리가 이 시기쯤 됐으면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제일 나아. 알았어?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거는 이해하기 전에 외워놓고 있다가 나중에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이래 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시험을 더 잘 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빨리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몇 번만 더 하면 머릿속에 남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 번 더 볼 수 있고. 자, 판 운동 방향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몇 종류? 판 운동 방향으로 보면은 먼저 판과 판의 경계를 이룬다고 봤을 때 처음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그 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구학 원에서는 뭐가 어떤 판이 경계를 이루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결정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판의 종류가 어떻게 맞물려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하는 쪽으로 연결을 시키면 얘는 만약에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면 뭐가 만들어진다면? 얘는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면은 어차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예요. 알겠니? 대륙판 대륙지각은 주로 무슨 암석이지? 이지라 또 뭐? 그냥 화강암이죠. 화강암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마그마가 생긴다면 일단 뭐일 확률이 높다? 화강암하고 성분이 똑같은 거. 누구? 예, 유문암질 마그마이거나. 그런데 멘틀 물질은 뭐는? 멘틀 물질은 현무암에 가까워요. 알겠어요? 사실은 현무암보다도 더 SiO2가 적은 놈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걔가 치솟아 오른다고 하면은 대륙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하고 섞이면 어떻게 될까? 중간 성분이 되겠지. 그러면 안산암질이거나 혹은 유문암질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되고. 얘는 고민할 것도 없네. 무조건 현무암질이네. 맞아요? 얘는요. 만약에 생긴다. 미리 얘기하지만 대륙하고 해양이 경계를 이루는데 발산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 발산. 수렴하면 교차예요. 보조. 됐나? 그렇기 때문에 수렴이라고 하면 섭입대밖에 없죠. 그럼 섭입대 하부에서 발생은 누구로 하노? 지금 말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다른 아까 주제 던져줬던 것 중에 마그마에 대한 거를 지금 복습 겸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중간고사 때도 사실 여러분들 기억 돌려보시면 했던 거를 묘하게 새끼 꼬듯이 돌리고 얘가 했던 말도 하고 계속 했어요. 알겠어요? 근데 아직 저하고 이렇게 익숙치 않다 보니까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했던 거 자꾸 던지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걔가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 뭐가 발생하지? 현무암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이거 만나죠? 섞이죠? 녹으면서. 그래서 각각이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로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그거 하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판의 상대적 운동 방향으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운동 방향으로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발산이 있거든요. 조금 칸을 좀 크게 할게요.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렴.
이건 뭐 있습니까? 보존인데 보존은 요 정도 칸만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2015 개정에서는 판구조론이 됐건 뭐 대륙이동이 됐건 뭐건 간에 마그마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해서 포인트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치러졌던 여러분들 1년 선배들 모의고사였죠. 그 모의고사로 지구학원을 뒤져보니까 항상 어떤 구도를 좀 가지고 있냐면 마그마 생성 원리라고 하는 그 단원이 다른 모든 다른 단원과 이렇게 연결되듯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 예를 들자면 마그마 생성 원리, 판의 경계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마그마 생성 원리가 플룸하고도 연결돼요. 마그마 생성 원리가 열점하고도 연결돼요. 이런 식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문제의 방향성은 다 다른데 꼭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는 누굴 물어보더라. 마그마를 때리는 경우가 많더라. 요 구조와 함께 같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이런 연쇄 구조를 가지는 게 또 누구냐? 바로 해령 자체예요. 뭐라고? 해령은 어디 쓰일 수 있을까? 해저 확장설의 증거로도 쓰이고요. 또 하나는 고지작이 무늬 가지고 장난질을 해요. 됐니? 또 하나는 음향 측심 자료를 그 측정하잖아요. 그 자료를 100이면 100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해령을 대상으로 했어요. 음향 측심법.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좀 이렇게 이거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차례가 있는데 그 순서대로 그냥 우리가 익히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1, 3, 4, 6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4, 7, 8, 9를 모아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재구성을 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더라. 됐나요? 거기에 비해 우리가 기말 범위로 배웠던 기상하고 해양은 아직 그 연계성 문제는 별로 없어요. 그냥 자체 자료가 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많더라고. 그렇다면 기상하고 해양은 일부러 이렇게 좀 포괄적인 내용을 하기보다 단순하게 좀 잘려져 있지만은 개념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 게 정확하게 해놓는 게 틀릴 확률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해볼까요? 이건 뭐 있죠? 예, 이거 열곡대라고 있어요. 아프리카입니다. 뭐라고? 아프리카 동북부에. 열곡대는 결국 대륙이 있었는데 대륙과 대륙이 쭉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걸 따로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는요 깊은 협곡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가보면 우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거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밑에 결국에는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렇게 요런 지형이 돼요. 요렇게. 그럼 거기가 낮은 지대가 되지. 그럼 거기에 물이 고여요. 뭐가 보인다고? 물. 그래서 조금 벗어나면은 약간 큰 호수가 되다가 그게 조금 더 벗어나면 이제 주변에 바다랑 뚫려요. 그래서 작은 바다가 돼요. 이 작은 바다의 대표적인 게 홍해입니다. 지중해 말고. 홍해도 현재 갈라지고 있어. 알았어? 그럼 이게 작은 바다에서 더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 큰 바다가 되는 거예요. 큰 바다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대서양형이 있고 태평양형이 있어. 알았어? 처음에는 반드시 대서양형이 되면 뭐가 된다고? 그럼 대서양은 어떤 특징인데 태평양과 비교했을 때? 대서양이나 태평양이나 전부 다 바다의 뭐 정중앙은 아니지만 가운데에 누가 있냐 하면 해령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해령이 있어가지고 그 해령의 본체는 해령을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노? 바다가 늘어났던 게 쭈쭈쭈쭈 붙어가지고 대륙이동설로 따지자면은 남미하고 아프리카하고 붙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들 둘이가 원래 대륙이었는데 쩍 갈라져가지고 지금의 대서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남미하고 아프리카는 최초에 쩍 갈라졌을 때 뭐였을까? 요거로 시작.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푹 꺼져가지고 밑에가 계속 갈라지는 땅덩어리가 되고 쭉쭉쭉쭉 갈라짐에 따라 밑에 거는 본격적으로 해령의 모양을 갖추어 가게 됩니다. 근데 양 사이드로 해구가 있어 없어? 대서양에는 해구가 없죠. 태평양 주변에만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있는 힘껏 밀면 밀수록 잘 봐라. 대서양이 대강 어떤 건지는 알죠? 대서양이 이쪽이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이래 돼 있잖아. 그럼 얘가 쭉쭉쭉쭉 밀수록 전 반대편 누군데? 태평양이잖아. 태평양은 만들기도 하지만 해구에서 쫙쫙 전부 다 사라져 가기도 하지.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해구 없으니까 만들기만 하고 태평양 어떻게 될까? 만든 만큼 없애는데 결국 줄어들어요. 그래서 태평양은 줄어들고 태평양 기준으로 해서 유라시아, 북미, 남미가 이렇게 쭉 붙겠죠. 붙으면 나중에 합쳐지면 더 이상 밀려 안 밀려? 안 밀리면 잘 들어라. 반대쪽에서 쭉쭉쭉쭉 밀었는데 더 이상 밀려 안 밀려? 안 밀리면 이제 대서양 양 끝단에 있던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이제 누구 탄생? 해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동안 또 갈라지는 바다가 있겠지? 그게 어디라고 지금?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은 현재 새롭게 바다로 커갈 발산 경계. 대서양은 한창 확장 중인 발산 경계. 태평양은 이제 소멸되어 가고 있는 발산 경계. 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은 이제 점차 면적이 어떻게 되고 줄어드는 과정이고 대서양은 점차 이제 확 전성기로 가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아프리카의 동북부는 이제 막 바다로 이제 커지려고 하는. 됐습니까? 그런 형태다.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건 별도의 지식이고 나올 필요 없고 쭉 큰 흐름만 알고 있으면 그 문제를 접했을 때 당황스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해령이죠. 이거는 없다고 했어요. 됐니? 그 다음에 발산 경계라 하면 멘틀 대류가 어떻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힘으로 따지면 그렇죠. 장력이 작용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발산 경계에 연결되는 플룸이 있다면 거기에는 무슨 플룸? 뜨거운 플룸인데 요 두 개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뜨거운 플룸과 좀 관련이 있다. 물론 주의할 점, 플룸 전체가요 다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대부분 그렇다 하는 것이지. 됐죠? 자, 그 다음 수렴 관계. 요거요. 요게 충돌형 습곡산맥인데 습곡산맥도 역시 2015 교육과정에서는 크게 대두되지는 않으나 빠지지 않고 원래 나왔던 거 보니까 퐁당퐁당으로 3월달 나오고 5월달 안 나오고 3월달 안 나오고 5월달 나오고 6월달 안 나오고 7월달 나온 게 있더라고. 그게 누구냐면 인도예요. 뭐라고? 인도가 언제 북상하지? 지질시대로 중생대 후기에 북쪽으로 스타트 시작합니다. 남반구에 있다가. 알겠나?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신생대 동안 넘어와가 신생대 때 돼서 대략 한 4천만 년 전에서 5천만 년 전 사이에 처음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뭐 한다? 충돌. 그 이후에 계속 밀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어낸 상태다. 그 정도 됐습니까? 등장하는 케이스가. 요 경우에도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심해저 해구. 대표적으로 필리핀하고 태평양판이 있는 곳에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구는 결국 외관상 보면 물이 밀려 들어가는 계곡이에요. 알겠니? 되게 깊은 계곡인데 보통 한 3, 4천 m쯤 되거든요. 최대 깊이가. 근데 태평양하고 필리핀판 사이에서 생긴 마리나 해구는
6,000m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수상 그 해양 생물이나 해양 환경의 어떤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들이 거기서 살아요. 거의 맨날 뭐 잠수정 하나 쭉 넣어가 몇 시간 동안 내려가지고 환경 보고 또 올리고 이러고 있어요. 네, 심해 환경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게 진성 해구죠. 해구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형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호상열도로 튀어나오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평 습곡산맥이 있어요. 이 서비평 습곡산맥의 대표적인 게 안데스 또는 로키인데요. 얘는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히말라야나 알프스는 그 밑에 마그마가 있나요? 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니? 근데 위에서 내리 누르는 질량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얘가 올라와 못 올라와. 그러니까 분출은 꿈도 못 끄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나 지진은 되게 크게 일으키죠. 이 수렴의 경계에서. 몇 년 전에 스촨성 지진이라고 일어난 거 기억나니? 스촨성이 히말라야 산맥 근방입니다. 알겠어요? 아작이 난 거예요. 알겠니? 네. 근데 요 경우에는 서비평인 경우에는 최근에 안데스 산맥 몇몇 부분에서 마그마 분출이 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산맥인데 몇몇 부위가 사면에서 산사면 꼭대기 부분 말고 사면에서 팍팍 하고 지금 구멍을 뚫고 튀어나오는 현상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마그마 종류는 둘 다 거의 대부분 모의고사 쪽에서는 자꾸 유무남질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봤죠. 유무남질이거나 혹은 안산함질이에요. 됐나? 네, 그렇게 하시고. 보존 경계는 원래 해안판과 해안판이 갈라지는 부분인 변환단층이 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쪽으로 확장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엄밀히 얘기하면 대륙과 대륙이 갈라진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얘도 나타나기 어려운데 결국 해안판과 해안판이 쩍 갈라져가지고 그 갈라진 선이 쭉 따라가다 대륙을 만나면 대륙과 해양이 갈라진 거고요. 그 선이 그대로 올라가 버리면 대륙과 대륙이 갈라진 것도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라지는 최초의 시점은 해안판과 해안판에서 갈라지는 거다. 특히 누구 주변에서? 누가 있으면? 해령 주변에서 변환단층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보존 경계는 원래 나왔는 문제 중에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보존 경계를 안 묻고 싶다기보다 당장에 별로 이렇게 어디에 좀 초점이 가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 마그마하고 그 다음에 뭐 열전, 플룸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빠져먹을 뻔했네. 이쪽은 굳이 얘기하자면 차가운 플룸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근데 변환단층은요 마그마하고 관련이 없죠. 마그마 생성하고 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지? 두 번째로는요 플룸하고도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 동안은 일단 대단히 소외받은 상태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간혹 저한테 문제집을 들고 와가지고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게 해령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그러면 해령의 양 계곡 꼭대기 부위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요게 이제 앞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해령. 무슨 말인지 이제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 본 거야, 됐니? 그래서 마그마가 쭉 올라와서 양쪽으로 퍼져나가잖아, 맞아? 근데 이 와중에 발산되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게 발산 경계니까 발산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1로 나갈 수 있고 여기는 1로 가죠.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여기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렇게 갑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위에 판의 이동 속도와 밑에 판의 이동 속도가 다른 경우에 같든 다르든 간에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거는 확실하게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변환 단층이에요. 뭐라고? 좋은 변환 단층이야. 근데 간혹 이런 문제집이 있지만 얘는 이쪽으로 가는 게 속도가 5야. 근데 얘는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2래. 그러면 상대 속도가 얼마고? 얘가 가만히 있다 생각하면 얘가 얼마? 30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둘 다 일로 가는데요. 하나는 5m/s로 가고 하나는 2m/s로 가면 2m/s인 애가 5m/s인 애를 보면 몇 m/s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지는 가만히 있고 얘가 3m/s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얘는 둘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로 가면 제가 조금 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럼 요 사이에 마찰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있는 게 맞아요. 알겠니? 그런데 내가 이 문제를 누군가가 내한테 문제지를 들고 와서 물어보더라고. 저걸 변환 단층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문제지은 변환 단층이라고 지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몇몇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봤는데 아직 그 결정된 바가 없어요. 알겠니?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다뤄지는 개념이 아니면 지금 당장 건드릴 필요 없고 여기 사이에 해당하는 부위만 뭐다? 변환 단층이다. 알겠어? 또 하나 얘기할 거야. 이 주변에는 주로 무슨 지진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천발 지진이 일어나겠죠. 변환 단층 때문에라도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에 의해서도 천발 지진이 일어나고 됐습니까?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역 17개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동부. 홍해하고 같이 놓여 있어요. 알겠습니까? 해령이 발달한 곳은요. 첫 번째 대서양 중앙부를 남반구부터 북반구까지 그대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됐죠? 따라서 변환단층도 어디가 제일 발달했다? 대서양 중앙부가 제일 많이 발달했어요. 해령을 따라가면서 있기 때문에. 됐나?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는 동남쪽인데요. 남동부 쪽인데 나스카판 근처에 이제 주로 발달돼 있어요. 얘가. 보이는 데서. 그 다음에 얘는 마리나 해구라고 해서 이제 있고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얘는 히말라야. 알프스죠. 알프스 산맥 아래에 있는 바다. 아프리카 쪽으로.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 지중해. 알겠어요? 이것도 했는데 이건 멘털 대류가 어떻게 됩니까? 멘털 대류가 하강하고요. 힘이 작용한다면 행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자면 이걸 보존이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생성 경계이고 얘는 소멸 경계이고 합니다. 맞습니까? 정리 쭉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호상열도에 해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일본을 비롯해서 저 알래스카 쪽으로 가는 알류샨 열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전부 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경계선이 그어졌어. 알았어? 그리고 이게 해양판이고 이게 대륙판이래. 됐나? 그런데 얘가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됐니? 여기가 어딘지는 우리 몰라도 상관없어. 그러면 얘가 무겁잖아. 밀지. 꼭 양쪽으로 밀 필요 없어요. 얘 가만히 있는데 얘 혼자 밀어도 수렴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절로 팍팍 하고 들어가죠. 호상열도는 어디 생겨야 돼? 대륙판 위에 솟아올라야 돼. 됐나? 그럼 거꾸로 경계선 죽어요. 어라 화산섬이 이렇게 등장하고 여기가 해안판이고 여기가 대륙판인데 화산섬이 이렇게 등장했대요. 됐나? 이거는 사실 이걸 지워줘도 돼요. 알겠니? 그럼 이렇게 주고 화살표가 이래 됐다면 이거 무슨 판? 해안판, 대륙판 이렇게 역으로 물어봐도 할 수 있다. 됐나?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안데스. 안데스 산맥이 좀 자주 나올 듯한 느낌. 럭키.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쪽에 연결지은 이러한 내용 있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해놓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굳이 저거를 예전 영상도 있는데 선생님이 또 다시 하신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왜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나요? 아, 그냥 보강해주니까 하는갑다. 그죠? 어차피 녹화를 해놨으니까 녹화해서 본 사람들은 다 느낄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실제로 앞에 내가 다른 학교에서 녹화한 것도 있고요. 또 뭐 좀 몇 가지 그 뭐지? 파워포인트 하면서 설명했던 것도 있고요. 또 설명하잖아, 그지? 네.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음을 시험 치고 나면 느낀다 이런 거겠죠. 시험 치기 전에 조금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가르쳐 주면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차라리 학교 몰래 시험지를 가져와서 얘들아 봐! 얘가 차라리 주는 게 낫지, 그지? 네?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